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 경선 선거인단 그 모집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올라가는 시점에는 마감이 돼서 더 이상 뭐 경선에 참여하고 싶어도 뭐 참여 신청을 더 이상 안 받는 그런 시점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뜨거워졌죠.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올리면서 뜨거워졌는데 한번 이 경선 주자들을 하나씩 통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희정 지사 편,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이재명 시장 편 다루도록 했고요. 유재일님은 이재명 시장 편에서도 뭐 출연을 하시니까 예, 또 기대를 해주시고. 근데 안희정 지사님 편을 다루는 거를 뭐 대단히 참신한 기획인 것처럼 얘기하네요. 거의 매주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좀 참신해 보이니까 경선주자 특집으로 다루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선주자 특집으로 까고. 진짜 신선하네. 다음 주에는 정책 특집으로 까고. 네. 예, 뭐, 그렇게 사골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안 깔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예. 우리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까는데 네, 이번에 에피소드가 마지막이겠지 네. 뭐 그러고 있는데 항상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깔 에피소드를 편성을 할 그 거리를 주시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분이 계신데 안희정은 뭐다? 뭐다? 네모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안희정은 뭐다?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윤가 PD부터. 예. 안희정은 오버 액션맨이다. 오버 액션맨. 오버 액션맨. 네. 이유는요? 이유는 뭐 요즘 안희정 지사가 좀 열받는 발언도 또 많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많은데 요즘은 그런 건 약간 전 둔감해졌고 그 안희정 지사를 보면은 그 오디션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투머치라는 표현이 떠올라요. 항상 자기 자신에 도취해서 연기를 하고 뭔가 오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울고 별거 아닌 일에 감동받고 좀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한 발씩 더 나가는 거. 와잉. 예. 그게 좀 약간 느끼하달까?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 되는 거 한번 껴안고 막 그런 거지. 개그맨은 자기 개그에 자기가 웃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관객이 웃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영화 볼 때 감동적인 영화나 뭐 다큐 같은 거는 억지로 짜내면은 전혀 감동이 안 전해지는데 막 담담하게 하면은 감동을. 그렇죠. 중요한 거는 관객이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도취돼가지고 좀 약간 조금씩 흥분되어 있는 그런 느낌. 나르시스트야. 네. 그게 요즘 뭐 나르시스트라는 답 준비하신 분 안 계시죠? 듣고 보니까 나르시스트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부합을 하네요. 맨날 뭐 이렇게 거울 앞에서 홀딱 벗고 이렇게 포즈 취하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살짝 그런. 근데 주로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뭐 화합 같은 그런 키워드에 많이 반응하는 메소드 액팅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뭐 김대중과 노무현을 뛰어넘겠다. 네, 뛰어넘는 뭐 이런 거. 네. 허드 선수였나요? 뛰어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뭐 또 다른 분. 안희정은 배반의 장미다. 배반의 장미. 배반이라는 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배반. 안희정 지사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자기가 추구했던 정치, 그리고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사랑의 정치, 뭐 용서, 겸손, 선의,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한테 날라드는 공격이라든지 비판, 이런 거에는 적용을 하는데 경쟁 후보를 향해서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내로남불 같은 거. 내로남불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는 자기가 했던 말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거.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안희정의 적은 안희정이에요. 안저간. 안저간이야. 배반의 장미. 왜 장미냐? 장미가 예쁘잖아요. 예쁜데 가시가 숨겨져 있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근데 요 근래 이제 한번 보세요. 그 표정이 점점 그 자연스럽게 부드러웠던 그 표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진짜 인상 많이 달라졌죠. 그 표정이 진짜 점점 사나워지고 있어. 예.
얼굴 표정이 사나워진다는 거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자기가 굉장히 대범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품어내는 사랑의 정치를 이야기했던 정치인으로서 그걸 어떻게든 그래도 그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돼. 근데 그 표정을 그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말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점점 숨기지를 못해. 얼굴 표정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고 목소리에도 이제 감정이 삐쳐 있는 감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배반의 장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걸 자기 본인이 알고 그게 굉장히 신경질 나는 사실 논객형 정치인이잖아요 원래. 근데 자기 말이 예전과 다르고 어제 했던 발언과 오늘 했던 발언이 다르고 또 자기 참모들이 자기 마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오버하는 발언들을 했을 때 거기서 느껴진 긴장감과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얼굴에 나타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희정 지사가 그 어떤 경구를 인용을 했죠. 그 모욕을 용서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모욕을 용서한다.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안희정 자신을 향해서 오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용서를 하려고 굉장히 부단한 심신단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겸손한 인간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근데 그게 지금 자꾸 막 흔들리는. 요 근래 여러분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희정 지사의 이제 앞으로 나오는 토론이라든지 TV 화면에 나오는 그 얼굴 표정이나 말투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고개가 끄덕거려지실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정치하면서 그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어떤 그 사술에 휘둘리게 되면 정말 얼굴이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 정치 입문할 때는 사람이 되게 맑았어요. 얼굴이 되게 착해 그렇지. 보이고 그랬는데 점점 이 사람이 얼굴이 무슨 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반대의 사례가 있잖아요. 전효옥 전 의원. 지금 전효옥 전 의원 지금 표정 봐봐. 예뻐. 어휴, 얼굴이 그렇게 그 밝아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뻐지지.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최근에 본 바로는 그 막 이제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공포에 떨면서 살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사람이 무슨 종교인처럼 변했고 예뻐졌었죠. 살도 되게 많이 빠졌고 그랬는데 요즘에 TV에 출연 많이 하잖아요. 점점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맞아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 그렇게 변하더라고. 어찌됐든 안희정 지사의 얼굴과 말투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유재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희정이 형은 잘생겼는데 촌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는 이제 세대적으로 이제 93학번이고 이런데 이제 저는 그 앞세대 분들에게 느꼈던 그 촌스러움이란 건 뭐냐면 다 강요였거든요. 예. 사상도 강요하고 술도 강요하고 조직에 가담하는 것도 설득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강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 그걸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느 학교 소속이고 당신 후배라고 왜 내가 NLPD 분류된 거에서 왜 내가 자동적으로 분류되지? 내가 읽어야 될 책은 왜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결정해주고 내 주량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될 수료량까지 왜 당신들이 결정해? 그 앞세대들한테 저는 그런 저항의식이 있었거든요. 안희정 지사한테는 그거예요. 왜 당신이 정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야? 당신이 정한 대연정이 왜 내가 생각해야 되는 대연정이야? 왜 당신이 이 민주주의의 선의는 또 왜 당신이 규정해? 하나도 동의할 수 없는데 마음대로 규정하고 내가 친노야. 내가 적자야. 내가 동의하기도 전에 다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그런 식으로 봐서 참 저거 따르는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나같이 삐딱한 인간한테는 참 촌스럽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재미는. 사실 뭐 저희가
예, 그건 꼰대 꼰대다? 그것도 있고. 그거 이제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딱 몇 살만 더 먹으면 그렇게 될 거다. 저희는 사실 저희끼리 방송할 때 그 표현까지 그 비유까지 썼어요. 뭔가 이석기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석기. 예, 그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도취돼서 네. 그 종교 지도자. 예, 가치를 독점하는 모습. 예,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야.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자체에서 그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수가 거야. 없죠.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랑 그 본인 추종 세력만 모르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자신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말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더니 이런 얘기를 안 듣는데 왜 안희정은 이런 말을 듣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는데 오버액션맨이라서 맞아요. 너무 자신이 가치를 독점하면서 너무 들이대면서 말을 하니까 뭔가 강요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강의 듣는 거죠. 예, 맞아요. 잔소리 듣는 거 예. 같아. 예, 그 말투나 애티튜드 자체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런 투기 때문에 거부감이 상당히 들고.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인 게 아니라 안희정 거예요. 그냥 안희정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편화시키려고 그래요. 사실 궤변으로까지 느껴지는 거를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그걸 왜 못 알아듣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십니까? 21세기는 뭐 통섭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섭이라고 제가 정한 건데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 왜 못 알아듣죠? 이 태도가 이미 어떤 가치를 스스로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희 지지자들은 다 알아듣던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말한 사람의 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하면 알아듣게 하면은 다 알아듣지. 알아듣게 못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못 알아듣냐고 타박을 해. 잠깐만.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듣다가 지금 유재일님이 잘생겼는데 촌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잘생겼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뭐가 잘생겼다는 겁니까?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목구비 부위가 그냥 예. 제자리에 박혀 있다. 네. 근데 움직임이 로봇이다. 뭐 그런 거죠. 그거는 뭐 이제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정치적 허우대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사로 하면 네. 이제 싸움할 때는 이런 것을 다 일명 변초를 갈기잖아요. 칼 움직임이 끝에는 막 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은 이게 검이 아니라 도야 도. 안희정이 휘두르는 거냐. 붕붕붕 크게 그냥 검과 도의 차이. 검과 도의 차이죠. 이 정치를 사사사삭 상황방에 빠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대 상황도 안 봐. 지금 구도 상황도 안 봐. 박근혜의 존재 자체도 무시해. 자유당도 무시해. 보이는 건 없으면서 내 맘속에서 대연정이라는 큰 돌을 꺼냈어.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훅 휘두르는 거죠. 1초씩 아니 그러니까 유재일님 설명이 내가 얘기한 나르시스트하고 맥락이 닿는 거라니까. 자기만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변 변수들이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해 놓은 대로 사람들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요즘 짜증을 좀 내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대 없는 상태에서 태극 일장은 누구나 다 폼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역시 참신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희정이 말하는 게 그거는 그냥 상대가 없는 검술이고 상대가 없는 태극 일장 태극 이장이에요. 대련해봐. 막 싸움 났는데도 김진태 만나봐. 김진태. 그러니까 연수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게. 네,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간수 없는 감옥으로 연수를 보내야 된다. 국민의당 연수원을 가든지 그러니까. 저기 자유한국당 가든가. 연수원을 다녀오든지. 예. 대련하는데 초식하고 앉아 있어. 일장이장 하고 있는 데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우, 핵심적인. 귀에 쏙 오는 쏙 기분이다. 괜히 유튜브 스타가 아니야? 잘 모셨어, 오늘. 예. 이거 안희정은 모다만 가지고 지금 뭐 벌써 20분째. 이게 너무. 그래도 재밌다. 예. 반장님이 생각하는 네모. 저 이거 최근에 생각난 건데, 안희정은 아니킨 스카이워커다. 예, 아니킨 스카이워커가 뭐냐면, 원래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예요.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원래 다스베이더가 원래는 그 우주 은하계의 포스에 균형을 가져다 줄 초즌 원.
이 어린애였는데 제다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런 뛰어난 제다이라서 얘가 나중에 크면 이 포스의 밸런스를 맞추는 영웅이 될 거다. 근데 얘가 이제 흑화가 돼가지고 다스베이더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워즈가 그 시작되는 건데 안희정이 딱 그 짝이에요. 너무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4명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문재인 다음은 안희정일 거라고 거의 99.9%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문재인 5년, 안희정 8년을 개헌한 다음에 떠들고 8년. 다녔잖아. 예. 와,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 태평성인대 온다. 13년 동안 어. 친노가 다 해먹는다. 이거였는데 경선 시작되니까 완전히 그냥 흑화가 돼서 그러고 이제 시스족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반문, 반노 세력, 박영선, 이철이 뭐 등등등. 박용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시스로드가 됐어. 시스로드. 저 반노, 반문의 그 로드가 됐어요. 지금 그 우산 밑으로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이름도 비슷해. 안희정, 아니킨 스카이워커. 그래서 아니킨이구나. 아마 안희정을 박살내줄 다른 누군가가 스카이워커가 나타날 겁니다. 친노 가문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요. 저는 요새 종종 그 얘기 하거든요. 안희정은 친노 이전에 NL이었다. 맞아요. 네, 저는 이제 그 시절로 회귀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네. 반미 청년회였나? 네. 그렇죠. 뭐 트로츠키를 좋아했었다는데 트로츠키를 좋아하는 애들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뭐. 그게 이제 80년대 또 초반에는 다들 혼돈의 시기였으니까. 네. 그리고 또 좀 이 안희정 지사는 좀 독특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사상도 통섭했네. 예. NL과 트로츠키가 이게 원래는 절대 양립이 불가능한 건데 머릿속에 다 가능해, 다 가능해. 다 가능해. 통섭이 됐어. 그분은 다 가능해. NL이랑 트로츠키가 통섭이 됐어. 레닌하고 마오쩌둥도 섞을 수 있어. 그럼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만 있으면 되지. 안희정에 대한 인상 비평만으로 거의 30분. 대단하다. 서두릅시다. 이러니 우리가 매주 안희정 편을 해야 되는 거야. 이야기의 보고야. 우리의 뭐야, 뮤즈야, 뭐. 뮤즈. 그러니까 뮤즈야. 우리에게 영감을 줘. 뭐 온갖 비유가 다 나와. 아나키 스카이워커 나오고 뭐 무협지 비유 근데 나오고. 꼭 싫어서라기보다도 예. 그만큼 흥미로운 캐릭터인 것도 같아요. 이게 딱 해석이 되면은 한번 욕하고 넘어가는데 이 사실 우리도 잘 해석이 안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 고민 많이 했잖아. 다들 거기서 헤매는 거 아니야 지금. 사실 안희정이 그동안 했던 게 저게 진심이었나 정치공학이었나 이것도 네, 사실 거기서 결론을 많이 못 거지. 내렸잖아. 네. 사람들마다 의견이 막 갈리잖아. 막 섞여 있어. 저기 사실은. 진심이다 정치공학이다.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거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10년 있으면 김문수 되는데. 사실 뭐 이거는 웃으면서 할 얘기는 네, 아닙니다. 웃으면서 예. 할 이야기는 아닌데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빨리 빡치는 감성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예, 그 영린을 건드렸어요. 음. 안희정 지사가. 누구의 영린을 어떻게 건드렸느냐? 광주 시민의 영린을 건드렸죠. 뭐 그것도 뭐 그럴 수 있고 더불어민주당 당원들과 그렇죠. 친노들의 그렇습니다. 영린을 건드렸고 어떻게 건드렸느냐? 문재인 대표가 전 대표가 그 토론회에서 반란군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극한 표현을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사상 처음이야. 최초로 있는 강한 표현이죠. 그렇죠. 누가 반란군의 우두머리라고 대선 후보가 심지어 이재명 시장 입에서도 뭐 나온 기억이 없는 거기까지는 것 나올 같은데. 수가 없죠. 예. 전대가리보다 더 센 표현인데. 예. 반란군의 우두머리. 오. 수개도 아니고 이거는 우두머리. 진짜 센 발언이고. 방송 사고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고 마치 전두환한테 표창 받은 거를 자랑을 했다는 것처럼 네. 왜곡을 해서 광주 호남 지역주의를 건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왜 영린이냐? 맨날 노무현의 장자다 뭐 이런 거 팔고 다녔던 분인데 지역주의를 부추긴다? 사실은 저는 이 발언 딱 들었을 때, 야, 저렇게 유치한 발언에 누가 사실 흥분할까? 저렇게 유치한 발언은 그냥, 아유, 한심한 놈 하고 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5.18 그 유족들에게는 정말 그 상처를 버려버린 그런 발언이었나 봅니다. 상처에다가 이제 소금을 뿌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유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저희가 화가 많이 났다. 머리가 부들부들 떨린다. 우리끼리 다 저 문재인 후보 안 만나기로 했었다. 뭐 전두환한테 상 받은 게 자랑이세요 등등의 격한 표현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얍삽한 발언이라고만 하기에는 이제 안희정 쪽에서 왜곡한 게 예. 너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지금 줘버린 거죠. 네. 저는 그걸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쪽 캠프에 안희정 캠프에 그러니까 광주의 반문 정서의 감수성을 잘 아는 사람이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유치한 공격인데 그 감수성을 건들 포인트라는 걸 알고 집요하게 파고든 거. 그러니까 광주 경선에 미친 거죠. 경선에 눈이 돈 상태에서 이 감수성을 아는 사람이 악용을 했다. 그리고 이거는 이성적인 공격이 아니라 감성적 공격이고 그 감성적 공격이 저는 그거죠. 광주를 계속 과거로 묶어두는. 1980년으로 계속 묶어두는 거죠. 계속 묶어두는. 최소한 민주당 경선에서라고 한다면 이 세 분은 기본적으로 광주에 대한 거는 더 이상 뭐 이견이 없는 거로 깔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광주는 어느 천년에 그분들의 소득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지역개발에 대해서 광주 정치와 관련돼서 광주 전라도를 해서 그런 얘기가 어느 세월에 나올까 이런 식으로 계속되며 맞습니다. 광주 분들은 계속 그런 정치적 상징 안에서만 풀려나질 못하고 거기 그렇죠. 유폐돼서 살아야 되는 얘기거든요. 인질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민주주의의 인질로 그들을 계속 가두느냐 이거죠. 저는 그래요. 저는 강준만 교수처럼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광주민들도 세속적인 가치를 정치에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을 민주당이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1980년으로 다시 자꾸 소환해. 그리고 과거로 가서 야, 저 사람 광주 모욕했다 이런 누명 씌워가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하는. 이게 작년 2016년 총선 때 국민의당이 그때 문재인을 짓밟았던 행태가 그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죠. 저는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광주를 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때 6월 항쟁 당시에 철야로 시위를 한 건 부산이 처음이었고 그때 부산이 처음이었고 그때 이태춘 열사 고가도로에서 낙사하셨었고 그거에서 그 앞에서 그 광주의 비디오를 독일 기자가 찍은 비디오를 광주에 그 부산에서 틀고 그 앞장섰던 사람이 문재인이고 노무현인데. 부산에서 최초로 틀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광주 항쟁 그 학살된 그 시신들 영상이라든지 이게 담긴 영상을 부산에 처음 알린 게 문재인이다. 네.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 거의 유공자급. 예, 본인이 유공자입니다. 아닙니까? 유공자야. 예. 예. 그러니까 그때 사법시험 합격해놓은 상태에서 잡혀갔나? 아니, 이게 들어가서 합격했나? 시험은 보고 시험 보고 통보는 못 받은 상태. 옥중에서 뭐 옥중에서 하여튼 합격했지. 하거나 뭐 사실은 그러니까 문재인과 광주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경선을 앞두고 표 좀 벌겠다고 이런 짓을 벌인 거예요. 작년에 국민의당이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광주 그 호남 지역에서 거의 뭐 압승을 거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벤치마킹 했다고밖에 우리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계속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신화를 꿈꾸는 거고 광주에서 이기면 어떻게든 될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이 이등병 때부터 대선 후보였냐? 그러니까 무슨 그거 이러다가 뭐 이제 이불에다가 깐나내기 때 오줌 싼 거 가지고 디스를 생겼어. 그래가지고 반성합니다 운동이 SNS를 통해서 돌았던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자 실제로 이게 경선에서의 그 선거 얄팍한 그 선거 공학이 불가하다는 증거가 본인들 스스로 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강훈식 의원이 그 캠프 대변인이거든요. 안희정 캠프 대변인인데 문재인 캠프가 네거티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저희는 네거티브를 부탁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할머니들의 절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할머니들의 절규가 광주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것이라고 표심이 흘러가기를 기대하는 발언을 숨기지 않고 합니다. 쇼킹하죠. 대놓고 그거를 지금 스스로 자인한 거예요. 네. 근데 나는 더 쇼킹한 거는 안희정 지사야. 안희정 지사가 이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 어제 그러니까 20일
20일 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질문을 받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문재인 대표의 발언은 애국심에 기초한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본래의 취지와 문 후보님의 진심에 대해 존중한다. 딱 뭔가 이렇게 자락을 깔았는데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좀 황당해하거나 좀 적절치 않다고 하는 당원들도 있는 게 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무슨 당원이요? 안희정 당원? 그러니까 박영선 당원? 박수현 당원? 지금 이게 이 말을 한 시점이 언제였냐면은 안희정 캠프 쪽에서 그 문 대표의 그 전두환 표창 이거를 문제를 삼고 그러면서 굉장히 역풍이 막 불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역풍이 엄청나게 불었어. 그러니까 아까 전에 내 옛날 과거를 막 반성한다, 막 그 올라오는 것부터 해가지고 역풍이 불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안희정 지사가 캠프가 좀 그 의미를 좀 과장 확대해서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 정도의 발언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저도 정확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반대의 말을 한 거야. 네. 저 문재인 대표 때 발언 때문에 황당해하거나 상처받은 당원들 있지 않겠냐. 그 사람들을 달래라. 문재인 대표가 그 사람들을 어루만져줘라. 아니 니네들이 저기 그렇게 왜곡하기 전까지는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니까. 지네들이 상처를 만들고 그 광주 유가족들의 마음을 후벼 판 다음에 뭐 그 사과는 갖다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처구니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게 안희정이 쓴 방법을 또 벤치마킹을 한 이재명 시장은 예. 학살이라는 말을 거론을 하면서 너무 더럽다 진짜. 학살자들과 연정을 얘기하는 안희정은 반성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안희정이 쓴 칼을 똑같이 써서 안희정을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럼 안희정은 이재명 시장 그 발언에 어떻게 반박할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광주 전두환 학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상처를 후벼 파서 후벼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선을 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광주의 상처를 또 헤집어내가지고 그렇죠. 이용하자는 거죠. 선거 전략에 지금 이용해먹는 아주 저열하고 더러운 선거 전략이라고. 그걸 안희정에 입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사랑의 정치야? 안희정이 말하는 사랑의 정치야? 이명박 4대강 사업 박근혜 창조경제도 선의로 이해해서 그걸 계승하겠다고 떠든 사람이 할 소리냐고 이게. 아니 뭐 지들 입으로는 뭐 자기가 전투형 노무현 입네, 뭐 노무현의 장자 입네 하는데 노무현 당시 후보는 광주 경선 앞두고 이런 비열한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비열한 짓 안 했어. 노무현 대통령 국민통합, 동서통합을 얘기를 한 거지. 노무현 대통령이 3가지 원칙을 얘기했죠. 4가지가 아니야. 잘 들어봐요. 첫 번째가 원칙 있는 승리. 두 번째가 원칙 있는 패배.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지? 생각 안 나는 원칙 말이야. 없는 승리? 원칙 없는 승리가 아니야. 원칙 없는 승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셨어.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원칙 없는 승리에 대해서는. 네. 하여튼 뭐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이 사태가 굉장히 심각한 사태고 또 이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친노 시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고요. 정재호 의원이죠. 예. 그리고 박영선 의원, 박수현 전 의원, 네. 예, 대변인이죠 현재. 돌아가면서 이제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 참 이게 뭐 참담한 상황인데 정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뭐 어디에 뭐 질문하러 나가는데 무슨 질문할까요? 그리고 되게 깐족깐족거리면서 뭐 전두환한테 표창장 받은 거 자랑한 거 그거 얘기하러 나갈까요? 전두환 때문에 우리 후보는 계엄사 끌려가서 매 맞고 예. 고교 제적당했는데 우리 후보가 여기서 안희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희정은 전두환한테 계엄사 끌려갔고 문재인은 표창 받은 거 방송에서 자랑이나 하고 사과하실 의향 없으신가요? 이야 대단합니다. 이건 야비한 거예요. 네. 심지어 팩트도 그 왜곡을 한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문재인 그때 1980년에 끌려갔잖아. 그거는 지금 거두절미를 해놓고 안희정은 마치 그때 전두환에 탄압받았던 그것만 부각시키고. 아니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80년 당시에는 그랬었고 뭐 나중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랬던 건데
참 뭐 어처구니가 없고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뭐 참 말을 할 가치도 못 느낍니다, 사실. 뭐 인간이 아니니까. 그거. 예, 그래서 뭐 이런 계속된 공격이 있었고요. 박영선 의원 그 워딩도 저열하죠. 너무 수준 낮은 거 아니야? 내가 차라리 지난번에 버스에서 내려오라는 민주당 캠페인에 열받쳐가지고 야 이 개새끼들아 했던 거 이것보다 더 수준 낮은 거야. 이게 뭐라 한참- 그랬나요? 한참 때 전역이랑 막 비슷한 말투인데 그렇게 불을 다 질러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아 문재인 캠프는 이 일을 자꾸 왜 키우는지 모르겠다. 자기들한테 좋은 이슈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너무 깐죽대잖아. 깐죽도. 뭐 오물, 잡탕 뭐 그 저 문재인 후보 캠프 쪽에 영입된 인사들을 이제 오물 잡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안희정 지사는 오늘 또 굉장히 무슨 공자님 같은 예수님 같은 소리를 또 했어. 뭐라고 했나요? 품격 있는 못 참을 경선 것 하자. 같아. 못 참. 품격 있는 경선. 지금 박영선은 오늘 기분 되게 좋을걸요? 그럼요. 70만 원 딱 받고 이제 나는 이제 됐다 살았다 이제 오늘 판결도 받았겠다 야 응? 이제 전투력이 내일 더 이제 방방 뜰 텐데 아 추미 의원도 이번에 겨우 이제 살아났죠. 다른 면 하셨죠. 이게 작년 총선 승리 영향인 것 같아. 총선 총선 패배했으면 아마 다 날라갔죠. 100만 원 이상 선고받고 예. 당선 무효형 받았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은 저 지금 이 순간도 미스테리예요.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왜 사과 안 했을까? 사과가 아니라면은 이건 오해였다. 오해라도 풀어주지 않았을까?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가 어제 저녁에 멘토단 간담회를 했대요. 네. 거기서 자기 소속 캠프 소속 그 박영선 뭐 박수현 그리고 정재호 뭐 등 이 사람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어떤 뭐 사과나 유감 표명이나 적어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 이런 것도 없이 무슨 소리를 했냐면은 나 스스로도 되돌아보겠다. 아름답고 품격 있는 경선을 만들겠다. 아, 나이씨. 아니 니네 캠프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리고 문 후보의 전두환 장군 표창 발언권은 군복무를 성실히 했다는 애국심 강조 끝에 나온 발언이었다. 5.18 광주 정신을 훼손코자 한 발언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하고자 했던 발언 취지를 의심치 않는다. 아, 선심 쓴다, 진짜 선심 써. 이게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은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이나 심지어는 뭐 영입 인사나 캠프 내 인사들의 아주 작은 실수, 사실 깜도 안 되는 실수들에 대해서 일일이 사과하고 일일이 토달지 않고 사과하고 파면시키고 자르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문재인에게는 공격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사소한 과오도 다 털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안희정 같은 경우는 전혀 사과를 안 하고 다 냅두죠. 언급조차 안 하죠. 이거는 모두 안희정 입에서 나온 공식 발언으로 봐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뭐 하는 거예요? 후보를 대변하는 게 대변인인데. 대변인이 실수를 하면은 대변인이 잘못한 거다 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룸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이제. 그냥 본인의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그 안희정의 그 리더십이나 캐릭터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이게 NL식 리더십이거든요. 북한식 리더십. 밑에서 들어온 일은 뭐 노동당 간부들이나 뭐 총학생회 간부들이 다 하고 총수는 맨 밑에, 맨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에헴하고 나타나가지고 그냥 공장님 말씀만 좌절절 읊는 거야. 재수없어. 예. 그게 이제 우리 더민주당 당원들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저는 이건 철저히 광주 경선용 멘트였고 그러면 이제 광주 경선이 끝난 다음에는 또 뭐가 등장할까?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재로서는 이제 문준용 씨 관련돼서 말도 안 되는. 근데 이제 이건 한 방에 문준용 씨의 졸업 작품이 쫙 지금 돌면서 실력 있네. 네, 맞아요. 아니 나도 봤는데 괜찮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요. 일단은 사과는 죽어도 안 하죠. 경선용으로 말을 했는데 경선을 코앞에 두고 사과할 일은 없고 이 양반들이. 그리고 이제 이 사과 없이 다음 경선 내 지역을 가면 또 어떤 지역의 이슈로 어떤 엿을 먹을까.
부산 가서 뭐 LCT 얘기하려고 할까? 부산 가면 LCT 얘기할 수도 있겠네. 그러게. 우리가 미리 깠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거 저 LCT 거는 그때 그 문재인 쪽에서 그때 막 고소 센터도 했지. 뭐 그다음 다 고소해버려요. 뭐 충청도 가서는 뭐 할래나? 뭐 거기 뭐, 핫바지론 펴면 되는 거고. 뭐 그런 거고 뭐 어디 지역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네거티브 하시고 경선마다 이제 네거티브 하나 이 패턴 이제 말도 안 되는 거로 사람들 감정 건드리는 거를 이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돌면서 이제 하나씩 터뜨리겠죠. 이게 경선 끝까지 갈 거고 그 결과 맨 마지막에 이 분들의 정치 생명은 여기서 거의 끝장이라는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왜 뒤도 안 돌아보는 네거티브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은퇴 투어네, 은퇴 투어. 은퇴 투어. 은퇴 투어. 정계 은퇴 투어. 좋네. 전국을 돌아다녀 보세요. 끝장을 내야죠 우리가. 네. 저 나중에 충청도 당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그 핵심 세력이 충청도니까, 충남이니까. 반기문 안희정 연합. 반기문 씨는 뭐 하버드 때 뭐 교수 가셨다는 뭐 소문이 돌던데. 고세. 답이 없어. 사실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다들 말을 좀 더듬는 이유가 원래는 이게 쌍욕을 하고 싶은 거야. 원래 쌍욕하면서 막 하고 싶은데 존댓말을 쓰고 욕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나오려다가 안 나오고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품위하고 품격을 그치. 또 우리는 또 신경을 써. 한 명 빼고. 한 명 빼고. 여기 욕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이 있어서 저분은 프리패스고. 우리는 또 잘 007인가요? 뭐 저 살인면허처럼 적용면허, 용면허 다 가지고 계셔. 막말 면허. 제임스 본드야. 참 품격 참 우습죠? 저런 말 하는 거. 예. 아니, 그래서 안 지사가 마지막으로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품격 있는. 아이씨. 짜증나게 하지 마, 좀. 네거티브 실컷 해놓고. 유체이탈 이거 실컷 저기 해놓고 문재인 내가 이해한다. 박근혜 화법 아니에요. 박근혜 화법, 유체이탈 화법 아니야. 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온갖 개 같은 짓 사고 다 쳐놓으면 박근혜가 나타나가지고 정부는 반성해야 합니다. 이 지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안희정이. 나 지금 흥분했어.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원래는 이게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말도 길어졌고 조금 저희가 쉬어야 될 것 같아서 35화는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혹시 마지막으로 요번에 그 안희정 지사 팀의 이 사태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씩 돌아가고 나서 저희는 좀 쉬고 36화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땡전 뉴스 진행하던 박영선, 너는 그런 말 입에 담으면 안 돼. 알았냐? 저는 확실히 네거티브도 수준이 있구나. 이철이 참 수준 낮게 한다. 그러니까 이태규한테 깨지지. 이태규? 맨날 깨지잖아요. 맨날 비교당하고. 그러게요. 성공 못하는 네거티브. 나는 이번 그 안희정 캠프의 이 수작은 진화된 지역주의 조장 정치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노무현 대통령 밑에서 정치했던 사람, 특히 안희정 지사는 폐륜. 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폐륜이다. 자기 반성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솔직히 기대 안 합니다. 예. 워낙 고집이 센 사람이라서 반성 안 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캠프 관계자들 내 방송 다 듣고 듣는다는 거 안 알고 있는데. 듣고 있어요? 네, 예. 듣고 있어. 듣고 있는데 반성 좀 합시다. 솔직히 우리 뭐 얼굴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반성 좀 하고 삽시다. 노무현 대통령 부끄럽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저는 이건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본다면 이 앞에 있는 정치 싸움 있잖아요. 이 정파들 간의 싸움 있잖아요. 결국은 다들 연언가 봐요. 본류로 가서 저는 언론이고 뭐 진보 한경호고 이렇게 다 봤을 때 저는 그냥 다 NL 민평년 이거로 보지 않으면 이분들의 이 싸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친노의 후보로 보이는데
이제 안희정은 저는 NL 후보로 보여요. 점점.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보여. 네. 그러고 뭐 비노의 후보고 네, 그리고 비문의 후보고 언론들, 반노의 후보. 예, 언론들의 행태를 봐도 언론들이 그 실드를 쳐주고 봐도 이건 와 안희정의 정파는 친노가 아니라 NL이었네. 뭐 NL 뭐 그렇죠. 요거 우리 2부에서 예. 하지 뭐. 그렇죠. 언론 이야기 2부에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시인을 향해서 오는 어떤 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용서를 하려고 굉장히 부단한 심신단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내가 겸손한 인간이 되는 거야. 라는 어떤 뭐. 근데 그게 지금 자꾸 막 흔들리는. 요 근래 하나, 여러분들 이거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희정 지사의 이제 앞으로 나오는 토론이라든지 TV 화면에 나오는 그 얼굴 표정이나 말투를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조금 고개가 끄덕거려지실 겁니다.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 정치하면서 그 제대로 정치를 안 하고 어떤 그 사술에 휘둘리게 되면 정말 얼굴이 급속도로 변하게 되는데 사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 정치 입문할 때는 사람이 되게 맑았어요. 얼굴이 되게 착해 그렇지. 보이고 그랬는데 점점 이 사람이 얼굴이 무슨 독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반대의 사례가 있잖아요. 전효옥 전 의원. 지금 전효옥 전 의원 지금 표정 봐봐. 예뻐. 어휴, 얼굴이 그렇게 그 밝아질 수가 없잖아. 네. 그러니까 이뻐지지.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최근에 본 바로는 그 막 이제 저 박근혜 정권에서 이제 공포에 떨면서 살다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정말 사람이 무슨 종교인처럼 변했고 예뻐졌었죠. 살도 되게 많이 빠졌고 그랬는데 요즘에 TV에 출연 많이 하잖아요. 점점 다시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야. 맞아요. 이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 그렇게 변하더라고. 어찌됐든 안희정 지사의 얼굴과 말투 한번 살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유재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희정이 형은 잘생겼는데 촌스럽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저는 이제 세대적으로 이제 93학번이고 이런데 이제 저는 그 앞세대 분들에게 느꼈던 그 촌스러움이란 건 뭐냐면 다 강요였거든요. 예. 사상도 강요하고 술도 강요하고 조직에 가담하는 것도 설득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강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 그걸 되게 촌스럽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어느 학교 소속이고 당신 후배라고 왜 내가 뭐 NLPD 분류된 거에서 왜 내가 자동적으로 분류되지? 내가 읽어야 될 책은 왜 내가 고르는 게 아니라 당신들이 결정해주고 내 주량이 있는데 내가 먹어야 될 수료량까지 왜 당신들이 결정해? 그 앞세대들한테 저는 그런 저항의식이 있었거든요. 안희정 지사한테는 그거예요. 왜 당신이 정한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야? 당신이 정한 대연정이 왜 내가 생각해야 되는 대연정이야? 왜 당신이 이 민주주의의 선의는 또 왜 당신이 규정해? 하나도 동의할 수 없는데 마음대로 규정하고 검과 도의 차이. 검과 도의 차이죠. 이 정치를 싹싹싹 상황 방향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대 상황도 안 봐. 지금 구도 상황도 안 봐. 박근혜의 존재 자체도 무시해. 자유당도 무시해. 보이는 건 없으면 내 마음속에서 대연정이라는 큰 돌을 꺼냈어.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훅 휘두른 거죠. 1초씩 아니 그러니까 유재일님 설명이 내가 얘기한 나르시스트하고 맥락이 닿는 거라니까. 자기만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변 변수들이 거의 그러니까 자기가 짜놓은 프레임, 그러니까 자기가 설계해 놓은 대로 사람들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되면 짜증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요즘 짜증을 좀 내는 것 같아. 예.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상대 없는 상태에서 태극 일장은 누구나 다 폼나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역시 참신한 비유들이 많이 나오네요. 아니 그러니까 안희정이 말하는 게 그거는 그냥 상대가 없는 검술이고 상대가 없는 태극 일장 태극 이장이에요. 대련해봐. 막 싸움 났는데도 김진태 만나봐. 김진태. 그러니까
연수를 갔다 와야 되는데 이제. 예, 저희가 누누이 얘기를 하는 게 간수 없는 감옥으로 연수를 보내야 된다. 저 국민의당 연수원을 가든지 그러니까. 저기 자유한국당 가든가. 연수원을 다녀오든지. 예. 대련하는데 초식하고 앉아 있어. 일장이장 하고 있는 데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아우, 핵심적인. 귀에 쏙 오는 쏙 기분이다. 괜히 유튜브 스타가 아니야. 잘 모셨어 오늘. 예. 이거 안희정은 모다만 가지고 지금 뭐 벌써 한 20분째 이게 너무 그래도 재밌다. 예. 반장님이 생각하는 네모. 저 이거 최근에 생각난 건데 안희정은 아니킨 스카이워커다. 예, 아니킨 스카이워커가 뭐냐면 원래는 아나킨 스카이워커예요. 이 스타워즈 시리즈에 나오는 원래 다스베이더가 예전에는 원래는 그 우주 은하계의 포스에 균형을 가져다 줄 초즌 원 이 어린애였는데 제다이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런 뛰어난 제다이라서 얘가 나중에 크면 이 포스의 밸런스를 맞추는 영웅이 될 거다. 근데 얘가 이제 흑화가 돼가지고 다스베이더가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워즈가 시작되는 건데 안희정이 딱 그 짝이에요. 너무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저를 포함한 4명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 문재인 다음은 안희정일 거라고 거의 99.9% 그렇지.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문재인 5년, 안희정 8년을 개헌한 다음에 떠들고 8년. 안 했잖아. 예. 와, 근데 그래서 이게 우리 태평성인데 온다. 13년 동안 친노가 다 해먹는다. 이거였는데 경선 시작되니까 완전히 그냥 흑화가 돼서 그러고 이제 시스족이랑 손을 잡았잖아요. 반문, 반노 세력, 박영선, 이철이 뭐 등등등. 박용진. 예.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그냥 시스 로드가 됐어. 이번 주에는 특별히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예, 경선 선거인단 모집도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올라가는 시점에는 마감이 돼서 더 이상 뭐 경선에 참여하고 싶어도 뭐 참여 신청을 더 이상 안 받는 그런 시점이 됐고 본격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뜨거워졌죠. 경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에 올리면서 뜨거워졌는데 한번 이 경선 주자들을 하나씩 통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희정 지사 편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는 이재명 시장 편 다루도록 했고요. 유재일님은 이재명 시장 편에서도 뭐 출연을 하시니까 또 기대를 해주시고. 근데 안희정 지사님 편을 다루는 거를 뭐 대단히 참신한 기획인 것처럼 얘기하네요. 거의 매주 하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해야 좀 참신해 보이니까 경선주자 특집으로 다루는 거야,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경선주자 특집으로 까고. 진짜 신선하네. 다음 주에는 정책 특집으로 까고. 네. 예, 뭐, 그렇게 사골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안 깔 수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까는데 이번 항상 에피소드가 갱신을 하시네. 마지막이겠지. 뭐 그러고 있는데 항상 다음 주에 또 이렇게 깔 에피소드를 편성을 할 거리를 주시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저까지 포함해서 이제 네 분이 계신데 안희정은 뭐다? 뭐다? 네모다? 뭐 이렇게 했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안희정은 뭐다? 한번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어느 분부터 하시겠습니까? 저부터 할까요? 윤가 PD부터. 예. 안희정은 오버 액션맨이다. 오버 액션맨. 오버 액션맨. 네. 이유는요? 이유는 뭐 요즘 안희정 지사가 좀 열받는 발언도 많이 하고 마음에 안 드는 면도 많은데 요즘은 그런 건 좀 약간 전 둔감해졌고 안희정 지사를 보면은 오디션 프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있잖아요. 투머치라는 표현이 떠올라요. 항상 자기 자신에 도취해서 연기를 하고 뭔가 오바를 하는데 그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에도 울고 별거 아닌 일에 감동받고 좀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한 발씩 더 나가는 거. 와잉. 예. 그게 좀 약간 느끼하달까? 이렇게 서로 악수하면 되는 거 한번 껴안고. 막 그런 거지. 개그맨은 자기 개그에 자기가 웃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관객이 웃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영화 볼 때 감동적인 영화나 뭐 다큐 같은 거는 억지로 짜내면은 전혀 감동이 안 전해지는데 막 담담하게 하면은 감동을. 그렇죠. 중요한 거는 관객이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혼자 도취돼가지고
좀 그런 약간 조금씩 흥분되어 있는 그런 느낌. 나르시스트야. 예. 그게 요즘 뭐 닭살이더라고. 나르시스트라는 답 준비하신 분 안 계시죠? 듣고 보니까 나르시 그리고 내가 친노야. 내가 적자야. 내가 동의하기도 전에 뭐다 그냥 규정을 해버리고 결정을 해버려요. 내가 동의하지 않는데. 네. 그런 식으로 봐서 참 저거 따르는 사람들 눈에는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나같이 삐딱한 인간한테는 참 촌스럽다.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재미는. 사실 뭐 저희가 꼰대? 예, 그건 꼰대 그쵸, 그것도 있고 그거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은 딱 몇 살만 더 먹으면 그렇게 될 거다. 저희는 사실 저희끼리 방송할 때 그 표현까지 그 비유까지 썼어요. 뭔가 이석기랑 좀 비슷한 것 같다. 이석기. 예, 그게 뭔가 자기만의 세계에 도취돼서 그 종교 지도자. 예, 가치를 독점하는 모습. 예, 그렇죠, 내가 이야기하는 민주주의만이 민주주의야.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자체에서 그거는 더 이상 민주주의일 수가 없는 수가 거야. 없죠. 근데 본인만 몰라요. 본인이랑 그 본인 추종 세력만 모르고 근데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누구나 자신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누구나 자신의 가치를 말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문재인이라든가 이재명이 그렇게 말했더니 이런 얘기를 안 듣는데 왜 안희정은 이런 말을 듣는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연결이 되는데 오버액션맨이라서 맞아요. 너무 자신이 가치를 독점하면서 너무 들이대면서 말을 하니까 뭔가 강요받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강의 듣는 거죠. 예, 맞아요. 잔소리 듣는 거 같아. 예, 그 말투나 애티튜드 자체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이런 투기 때문에 거부감이 상당히 들고. 그리고 되게 보편적인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보편적인 게 아니라 안희정 거예요. 그냥 안희정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편화시키려고 그래요. 사실 궤변으로까지 느껴지는 거를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걸 왜 못 알아듣죠?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십니까? 21세기는 뭐 통섭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통섭이라고 제가 정한 건데요.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야. 왜 못 알아듣죠? 이 태도가 이미 어떤 가치를 스스로 독점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희 지지자들은 다 알아듣던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는 말한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말을 잘 하면 알아듣게 하면은 다 알아듣지. 알아듣게 못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지. 왜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못 알아듣냐고 타박을 해. 잠깐만.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듣다가 지금 유재일님이 잘생겼는데 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생겼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뭐가 잘생겼다는 겁니까? 얼굴이 잘생겼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목구비 부위가 그냥 예. 제자리에 박혀 있다. 네. 근데 움직임이 로봇이다. 뭐 그런 거죠. 그거는 뭐 이제 단순히 외모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정치적 허우대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사로 하면 네. 이제 싸움할 때는 이런 것을 다 일명 변초를 갈기잖아요. 칼 움직임이 끝에는 막 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은 이게 검이 아니라 도야 도. 안희정이 누르는 거냐. 붕붕붕 크게 그냥 아티스트라는 표현도 굉장히 잘 부합을 하네요. 맨날 뭐 이렇게 거울 앞에서 홀딱 벗고 이렇게 포즈 취하고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에요. 네, 살짝 그런 느낌. 근데 주로 이제 민주주의라든가 뭐 화합 같은 그런 키워드에 많이 반응하는 메소드 액팅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렇죠. 뭐 김대중과 노무현을 뛰어넘겠다. 뛰어넘는 그런 거. 네. 허드 선수였나요? 뛰어넘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뭐 또 다른 분. 안희정은 배반의 장미다. 배반의 장미. 배반이라는 거는 자기 모순이에요, 자기 배반. 안희정 지사의 가장 큰 지금 문제는 자기가 추구했던 정치, 그리고 자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사랑의 정치, 뭐 용서, 겸손, 선의, 이런 말들을 자기 자신한테 날라드는 공격이라든지 비판, 이런 거에는 적용을 하는데, 경쟁 후보를 향해서는 적용이 안 돼. 그러니까 내로남불 같은 거. 내로남불이지. 내로남불인데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의미는 자기가 했던 말을 스스로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키지 않는. 그러니까 안희정의 적은 안희정이에요. 안저간. 안저간이야. 배반의 장미. 왜 장미냐? 장미가 예쁘잖아요. 예쁜데 가시가 숨겨져 있지.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은 굉장히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지어.
근데 요 근래 이제 한번 보세요. 그 표정이 점점 그 자연스럽게 부드러웠던 그 표정이 지금 사라지고 있어. 진짜 인상 많이 달라졌죠. 그 표정이 진짜 무서운 점점 거예요. 사나워지고 있어. 예. 얼굴 표정이 사나워진다는 거는 그 마음의 평정심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자기가 굉장히 대범하고 굉장히 모든 것을 품어내는 사랑의 정치를 이야기했던 정치인으로서 그거를 어떻게든 그래도 그 대중들한테 보여줘야 돼. 근데 그 표정을 그렇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네. 말투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점점 숨기지를 못해. 얼굴 표정이 점점 사나워지고 있고 목소리에도 이제 감정이 삐쳐 있는 감정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표정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배반의 장미.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걸 자기 본인이 알고 그게 굉장히 신경질 나는. 사실 논객형 정치인이잖아요, 원래. 근데 자기 말이 예전과 다르고 어제 했던 발언과 오늘 했던 발언이 다르고 또 자기 참모들이 자기 마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오버하는 발언들을 했을 때 거기서 느껴진 긴장감과 스트레스 같은 게 좀 얼굴에 나타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희정 지사가 그 어떤 경구를 인용을 했죠. 그 모욕을 용서하는 것이 겸손이다. 그러니까 모욕을 용서한다. 이제 지금 되돌아보면 안희정 자신